투자인데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시장을 이제부터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빠지는데요. 거래량이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이상이 회복되는 기간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를 이제 바꾸어서 네.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자면 네. 최근에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발표들을 지금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민생 토론회에서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활기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 트랙 제일 큰 게 아마 안전 진단을 면제 물론 완전한 면제는 아니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뭐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특히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앞당길 수 있게 이렇게 그 정책 변화를 예고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사실은 좀 파격적인 대책을 통해서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그러니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책을 완화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 가격이 오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위축된 상황에서는 이런 정책이 크게 힘을 못 발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는 오히려 부동산 화랑일 때보다는 지금이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파트 네. 중에서 20%가 넘게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사실 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렇게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효과적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모두 다 풀어줬잖아요. 네. 모두 다 풀어주면 역설적으로 모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에서 뭐 노후주택들이 다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지금 그러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건설사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국 건설사들이요 할 수 있는 게 연간 재건축 재개발에 10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연간 10만 원.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막 100만 원 한다고 그러고 2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네. 더 걸리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은 곳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죠. 아, 네. 좋은 것부터 먼저 할 테니까. 네. 그런 것점에서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정책의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의 건설사가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못 보셨죠? 네. 우리끼리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무작정 이렇게 다 할 수 없다. 네. 안전진단이 면제되면 아무래도 좀 상황이 시급한 그 단지나 그런 구역에서는 상당히 속도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급한 곳은 이미 안전진단을 다 통과했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냐면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규제에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수익성하고 사업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번 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간을 의미 있게 단축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네. 그 사업성에 대해서 보면은 사업 진척 속도가 그렇게 이번 정책 때문에 빨라지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겠지만 또 이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또 거시경제가 변할 경우에는 성장률이 올라가고 1% 성장이 아니라 2, 3% 성장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이 빨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네. 그러면서 뭐 시장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영건설의 이제 PF 부실로 인해서 이제 대주단이 이제 연장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에 과감하게 그 건설을 시도하는 회사들이 적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유사한 경험이 있었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 국제 글로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의 100대 건설사 중에서 거의 40%가 네.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후, 3년 후에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실제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아파트를 계속 꾸준하게 지어지고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값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줄어도 아까처럼 빈집이에요. 준공업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없기 때문인데 공급이 준다고 해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가격을 얘기할 땐 수요를 얘기해야죠. 네. 그래서 수요 관점에서 조금 이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도 있다고 전 보고는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네. 근데 이번에 GTX, ABC, 특히 C 지점 의정부에서 오늘 토론회가 열렸는데 결국은 B, C가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됐는데 오늘 C에서 착공 시까지 하고요. 네. 그러니까 GTX, ABC가 연장까지 이제 확정이 되고 여기에 GTX, DEF 그러니까 출퇴근의 질이 곧 삶의 질이다. 이걸 초연결 이런 식으로 30분 안으로 단축하겠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지금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 GTX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GTX는 네.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네, 수도권 분들을 위해서 출퇴근하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막 호황이고 좋을 때 네. 이게 나오면 더 크게. 네,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네, 분위기가 네, 안 네. 좋기 때문에 네. 이게 나온다고 해서 분위기를 완전 바꾸기는 힘들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고 비슷한 이슈인데요. 네. 사실은 GTX가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네. 필요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사항이 많아진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위축돼 있고 네. 선택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GTX 때문에 또 집값이 뭐 반전하고 네. 다시 오를 거라고 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네.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연관돼서 그래요. 네. 가격이 연관되지 않는 부분은 비이성적인 부분도 사실은 네. 많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네. 여러 가지 감정도 들어가고. 근데 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 예. 그리고 GTX, ABC, DF도 있지만 김포 골드라인 문제가 이 수도권에서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늘 지켜보는 네. 동네인데 네. 버스를 지금 기존 80회에서 120회로 늘리겠다. 그리고 올림픽대로에 서울 일방향이긴 하지만 김포에서 당산까지 그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단기적으로 교통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김포 쪽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네. 김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네, 네. 지금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네. 보면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네. 그 시장이 좋을 때는 반영되지만 안 네. 좋을 때는 또 네. 잘못 해석이 돼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단편적으로만 해석할 건 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 트랙 정책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을 냈고 또 GTX, ABC, DEF 여기에 김포의 교통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어떤 시장을 뭐 이게 가격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것도 아니면서 좀 더 대신 이제 건설 경기도 좀 살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까요?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GTX가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서 건설 산업이 크게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건설업이 아파트 비중이 너무 커요. 아, 네. 그래서 아파트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 않으면 건설업이 막 이렇게 네, 좋아지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 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막 바뀌고 네. 뭐 이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네. 이런 시장 분위기 2024년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매도자의 스탠스 그리고 매수자의 그 스탠스 어떻게 이 잡아나가면 될까요? 요즘 그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분들을 통계적으로 보면요. 네. 특이한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매도하시는 분 중에서 9년 초과 보유한 분들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9년을 초과해서 갖고 있다는 거, 즉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자, 집값은 2배 이상 올랐는데 양도세가 감면을 좀 해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집값은 많이 올랐고 그게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면 사실 지금 팔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들고 갈 수는 네, 없거든요. 네. 만약 투자로 계신다면.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빨리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매수자인데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시장을 이제부터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한다라는 일단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언제 하느냐. 언제 하면 가격이 빠질 때 합니다. 가격이 빠지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죠. 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언제가 가장 많이 빠질 때냐? 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가격이 빠지는데요. 거래량이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회복되는 기간에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후에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작은 계획 잘 세우셔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